정부가 오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총 3,342명의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환영의 목소리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교육 정책이 아니라 한국 의료의 미래 방향을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의대 증원은 우리 의료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내용과 쟁점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앞으로 5년 동안 총 3,342명의 의대 정원이 늘어납니다. 둘째, 증원된 인원은 주로 비수도권 의대에 배정됩니다. 셋째,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해야 하는 지역의사제가 함께 도입됩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지역 의료 공백과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지금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입니다. 한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를 넘어섰습니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의사 수 증가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지역 의료입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를 찾기 어렵고 응급 환자가 갈 병원조차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두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10년 뒤에는 더 큰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환자 단체와 시민사회는 이번 결정을 대체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병원 예약이 몇 달씩 밀린다. 지방에서는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 이 문제는 불편함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이런 목소리는 의대 증원이 왜 필요하다고 느끼는지를 보여줍니다. 지역 주민들 역시 이번 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의사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아이를 낳을 병원이 다시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보건의료 전문가들 또한 의사 수 확대 자체는 결국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번 증원이 과거처럼 한 번에 크게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반면 의료계의 시선은 다릅니다. 의사단체는 문제의 본질이 숫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 의료를 선택하지 않는 구조가 문제다.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같은 분야는 업무 부담은 크지만 보상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이런 진료과로 자연스럽게 의사들이 몰릴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우려는 의대 교육의 질 문제입니다. 교수 인력과 실습 병상, 교육시설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 수만 늘리면 오히려 의료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더해 과거의 기억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전 의대 증원 정책은 의사 파업과 집단 휴진으로 이어졌고 사회적 갈등이 크게 확대된 경험이 있습니다. 의료계는 같은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중심에는 지역 의료 불균형이라는 현실이 놓여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의사의 약 4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약 3.5명인 반면 일부 농촌 지역은 1.2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의료 접근성의 2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부족한 분야는 산부인과와 소아과 그리고 응급의학과입니다. 군 단위 지역 가운데에는 이 진료과 전문의가 단 한 명도 없는 곳도 존재합니다.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은 보통 1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전문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2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불편함의 차원이 아닙니다. 곧바로 생존율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의 핵심 장치로 지역의사제를 도입했습니다. 지역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졸업 후 일정 기간 자신이 배정된 지역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이미 일본과 호주,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찬성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제적인 장치가 없으면 지방 의료는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의무 근무 이후에도 일부는 지역에 정착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 측은 이렇게 우려합니다. 의무 기간이 끝나면 다시 수도권으로 이동할 것이다. 환경 개선 없이 강제만 하면 반발만 커질 수 있다. 결국 관건은 얼마나 좋은 근무 환경과 생활 조건을 만들어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이미 여러 나라가 의사 부족과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를 먼저 경험했습니다. 일본은 지방 의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지역에서는 응급의료와 산부인과 공백이 일정 부분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무 기간이 끝난 뒤 다시 대도시로 이동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프랑스는 조금 다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개원하면 주거 지원과 세금 감면, 개원 비용 보조금을 제공했습니다. 강제보다는 유인책을 선택한 것입니다. 호주는 지역 의료 전담 의사를 양성하는 별도의 교육 트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나라는 강제와 보상, 교육을 섞은 서로 다른 방법을 시도해 왔습니다. 한국의 지역의사제는 일본식 의무 복무와 프랑스식 지원 정책의 중간 형태에 가깝습니다. 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무 환경과 생활 조건, 그리고 지역 정착을 돕는 정책이 함께 가야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 정책이 만들어낼 미래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번 의대 증원 정책이 성공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10년 뒤에는 지방에서도 소아과와 산부인과를 지금보다 쉽게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응급 환자가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근처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의사가 일하는 것이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 하나의 정상적인 선택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정책이 실패한다면 다른 미래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의사 수는 늘었지만 여전히 수도권으로만 몰리고 지역 병원은 사람이 없어 문을 닫는 일이 계속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의사제는 의무 기간이 끝나자마자 형식적인 제도로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의사가 지역에 남게 되는가? 그 답을 찾지 못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증원이 아니라 미래 의료 시스템을 실험하는 하나의 사회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의료는 시장에 맡겨야 할 영역일까요? 아니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 서비스일까요?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치료받을 기회가 줄어들어도 되는 것일까요? 의대 증원 논쟁은 결국 우리가 어떤 의료 시스템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번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원 확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먼저 교육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교수 충원과 실습 병원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지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강제가 아니라 선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 시민이 함께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의대 증원 결정은 10년 뒤 한국 의료의 모습을 바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갈등은 피하기 어렵겠지만 그 갈등이 더 나은 의료로 가는 과정이 되느냐는 지금부터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대 증원은 필요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근본 해결책이 아닐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